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일목균형표 기초,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 활용 기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죠. 그죠? 일단은 아까 얘기하던 거에 이어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이란 역전이라는 그죠? 용어로 쓰인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호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봐야 될 거는 캔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가장 기본은 캔들이에요. 캔들에 집중을 하시고, 캔들이 만약 호전 골든크로스를 시켰다가도 그저 음봉을 내고 다시 양봉의 시가를 깨버리면 그거는 호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호전으로 의미가 없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악재나 이런 게 생겨서 다시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매수 잡았다가 컷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초는 그죠? 캔들이에요.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목도 그죠? 일목도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캔들을 선행지표로 보셔야 되고, 일목은 호행지표라고 보시는 건데, 일목의 이 구름대에 그저 캔들의 거래량이, 매수 힘이 숨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하면 그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없어요. 눌림이 거의 없는 이 상황에서 종가로 얘는 베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상승을 먹을 수가 없죠. 그죠? 장대 양봉만큼 상승을 시켜놓고 나서 눌림의 요 자리, 지지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캔들로 보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 21선도 지지가 되고 있죠. 근데 21선 근처도 안 오고 지금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읽어요? 매수가 세다 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21선 여기까지 눌리지도 않고 이렇게 강하게 하락해서 한 이 정도까지 꺾어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눌리지도 않고 이 정도쯤에서 그죠? 전환선 근처에서 저점 지지받는 캔들들이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는 전환선과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세포형이 나와주죠. 그죠? 그러면 5일선 탈 때 전환선 지지되는 요 자리에서 여러분은 쫓아 붙어야 돼요. 아니면 이 상승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네가 캔들이 조금 단봉이긴 하지만 이 매물대를 돌파했잖아요. 여기서도 추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눌림에 또 매수로 붙을 수 있고, 이 눌림에 전환선 지지받는 요 자리에서도 매수로 붙을 수 있고, 그죠? 이거는 뻘 구경하면 여러분은 중간에 들어갈 기회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선물은 이렇게 추세가 터지면 크게 가기 때문에, 그죠? 잘 보시고 중간에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자리나 눌림 자리, 추세 방향대로 볼 줄 아는 눈도 키우셔야 돼.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전환선이 왜 중요하냐? 고점에서도 눌림에서 진입 가능한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환선을 타고 가는 종목, 5일선 분홍색 이평선을 타고 가는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매수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추세선도 그려보세요. 추세선도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상승 각도가 굉장히 세죠. 여기 추세선을 깨야지만 눌림 매도를 좀 공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올라놓고 여기 전환선 저항을 받으니까 눌림이 좀 오죠. 그죠? 요 자리 눌림 매도를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보시면 자, 전환선이 기준선을 깨고, 검은색 선이 기준선을 깨고, 빨간 기준선을 깨고 저항받는 요 자리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도 되죠. 이거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 골든 데드도 잘 노려서 요것만 매매로 활용하는, 단타 매매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점에서 상승이 강하면 그죠? 구름대가 위로 천천히 위로 갈수록 두터워져요. 그래서 구름대가 이렇게 두터워지는 구간은 우리가 매도를 잘 안 쳐요.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에서만 매도를 노리기도 하거든요. 구름대를 벗어나야 되죠. 이 구름대 안에 매수의 힘, 즉 거래량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진폭이 형성된 자리가 아니면 이런 눌림이 오기도 힘들죠. 그죠? 그리고 두터운 구름대는 이 중심도 중요해서 이 중심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 양운, 그죠? 분홍색 양운 구름대의 상단을 깨지 않으면 이제 눌림이 더 발생해 주는 거예요. 얘를 다시 양운 상단을 올라탄다는 건 다시 매수 힘이 더욱 세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름대는 두께가 중요하죠. 그죠? 급한 상승일 때는 저점에서 구름대가 위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져서 얘가 아주 많은 진폭을 형성했음에도 쉽게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구름대 역할 때문에 그래. 구름대가 두터워서 매수 힘이 강해서, 그죠? 함부로 깰 수 없는 선. 그래서 이 구름대는 의미가 이 하단을 깨야 매수 힘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그죠? 매도는 이 상단을 못 올라타면 계속해서 매도 힘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구름은 두께를 잘 보시고 이 두께가 고점에서 매도로 빠질 때 점점 밑으로 갈수록 두터워진다라는 거. 그 밑으로 가서 두터워져서 구름대 두꺼운 라인을 벗어나야지만 그죠? 저점에서 구름대 사이에 이격이 벌어져야 얘가 반등 탄력이 생겨서 어느 정도 상승 힘이 모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일 또 보시면 이렇게 구름대 여기 수평으로 긴 구간이 매물대라고 우리가 본다면 구름대가 두터워요. 그러면 얘는 보통 깨기가 힘든데 캔들을 보시면 캔들이 계속 저점을 지지하고 올려주는 상승 패턴 모습이 나오죠. 요런 거는 요런 형태는 이게 좀 매수 힘이 강하게 들어와서 많이 하락한 만큼 반등 탄력이 생겨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가 저점을 지지하고 강하게 올라와서 드디어 여기 음운 상단을 뚫고 올라타주는 완성본 캔들이 떠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의 전환선에서 매수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음운 하단 여기서도 매수 들어갈 수 있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중심에서 매수 극점을 찾을 수도 있고, 캔들을 보면 매수 극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구름대를 벗어나야 여기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 힘으로 모아진 얘들 때문에 양운으로 얘가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도 이제 우상향으로 기울기를 좀 바꿨고, 그죠? 음운 구름대를 벗어나야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매수로 볼 수 있는데, 앞추세를 항상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하락이 강할 때는 얘네가 다 저항이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앞에 저항을 뚫으려면 이렇게 강한 캔들이 아니면은 얘를 뚫어 올리지를 못해요. 일단은 얘는 좌측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의미는 여기 양운 하단이 지지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일목균형표는 뒤에 바탕화면으로 여러분이 띄워놓는 게 아니고 매수 매도 급소자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전을 들으시면 더 이 급소자리 공부가 더 되고 여러분이 일목 공부는 꼭 해주는 게 좋아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식할 때도 저한테 쓰는 이런 교육법은 주식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일목균형표는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옆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보통은 전고점을 뚫고도 캔들을 보면 조금 더 뚫고 나서도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생겨요.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캔들에 집중하고 전고점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전고점을 뚫어놓고도 얘가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빠져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털리는 거거든요. 일단 구름은 밑에 보시면 저점에서 올라온 패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얘가 그죠? 상방을 계속 지지해주고 고점도 다 뚫어줬죠. 두 번 만에 뚫어줬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 얘가 더 갈지는 우리는 캔들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약하죠. 그죠? 그래서 하락을 그쵸? 하락해주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석별용 보고 매도 친 사람들은 어디? 그죠? 매도 친 사람들은 만약 다시 얘가 여기서 석별용 보고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매도 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올려버리면 컷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 저점을 지지하고 여기 저점을 지지하고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가 주네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양은 구름대 방향대로 얘는 추세가 잘 나와주다가 올라가는 캔들이 좀 약하고 고점을 올리지 못한 다음 강한 하락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캔들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일목균형표 실전 공부를 좀 하시면 매수 매도 급소 자리 찾는 공부를 좀 하시면 이게 아주 욕이네요. 그죠? 반등을 하더라도 양은 상단을 뚫어야 되는데 캔들을 항상 눈여겨보세요. 그죠? 근데 양은 상단 구름이 두텁잖아요. 두터운 데는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만일 양은 하단을 이 캔들 음봉이 깨버리면 그죠? 음봉이 깨버리면 얘는 반등을 해도 추세대로 강한 추세대로 매도를 계속 봐주는 거예요. 매도를 계속 봐줬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꽤 괜찮은 매도 수익을 먹을 수가 있죠. 그죠? 방향대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양은 하단을 깼을 때 반등해도 매도다. 그죠? 고점을 올리지는 못하는 모습. 그죠? 여기 계속 저항받는 캔들 확인하고 저항받는 캔들 확인하고 속별력 나오는 거 보고 여기 양은 하단 수평 라인과 기준선에 저항받는 캔들 확인하고 여기서 매도 들어가도 되고 그죠? 아니면 전환선 저항받는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기준선 재차 뚫어주는 요 자리 이 자리 계속 지금 매도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 장기 이평선 저항받는 이 자리 다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아셨죠? 올라오면 이런 여기 가로로 길다 라는 말은 일목에 수평 라인이 있는 건 길면 길수록 저항이 강하다는 역할이 돼요. 그리고 구름대도 그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이 강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구름대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서 구름대가 두텁다 그러면 지지력이 세지다. 얘가 양문이면 상단이나 하단이 지지력을 발휘하고요. 구름대가 얇은 구간은 뚫을 수 있는 자리예요. 구름대가 두꺼운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추세대로 매수로 들어가지고 매도는 조심해야 된다. 아셨죠? 어느 정도 진폭을 형성한 자리가 아니면 이런 눌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차트를 돌려보면서 노하우를 자꾸 쌓아주셔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올려준 다음에 눌림이나 하락이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하락이 발생하면 추세대로 반등해주면 매도인데 그죠? 앞에 저항 항상 확인하면서 그죠? 요런 자리 재차 매도 해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 했어요? 구름 색이 바뀌었잖아요. 구름 색이 그죠?